지금 뉴스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세입자 퇴거 사태가 일어난다. 일단 집세 못 낸 미국인 거의 700만 명? 이게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 최소 300만에서 진짜 700만? 이 정도 되는 세입자분들이 지금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7월 31일까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그 다음으로 연장이 돼야 되는데 만료가 돼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정부에서 작년 9월부터 월세를 못 내신 분들 쫓아내지 못하게, 집주인들 쫓아내지 못하게 정부가 보호를 해준 거예요. 올해 7월까지 계속해서. 추가 연장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세입자분들 지금 다 길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시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뉴스에서 크게 나오고 있어요. 언제나 이런 위기 이런 거 오면 사실은 저소득층이 제일 피해를 봐요. 제프 베조스나 워렌 버핏이 얼마를 잃었다고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큰 돈이 아니고 정작 진짜 그 저소득층 분들이 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당장 돈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740만 명 정도의 세입자가 임대료 체납 중이라고 밝혔고 잠재적으로 이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최소 360만 명은 당장 퇴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해결을 못해서 지금 세입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늦장 대응에 정치인들한테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7월 31일 토요일까지 이걸 연장을 했으면 됐는데 바이든이 언제 말했냐면은 불과 만료 2일 전에 7월 29일 목요일에서야 큰일이다, 이거 토요일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네 하고 하면서 그제서야 의회한테 이거 잘 좀 처리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의회한테. 백악관 대변인도 목요일날 나와가지고 아이고 백악관은 분명히 이 세입자분들 보호법 연장해주고 싶은데 대법원이 안 해준 겁니다, 우린 책임 없어요 라면서 의회만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의회가 알아서 해주세요, 대통령이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대통령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대변인이 공을 넘겨버렸어요. 내 탓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렸죠. 대표적으로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이 하원 의장이 바로 열받아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 열받네, 이걸 이제 와서 나한테 넘긴다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서로 남탓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백악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게 만료되는 게 백악관에서 비밀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설하고 미리 말 안 해주냐. 오죽하면은 펠로시 의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나는 이 문제를 절대 잊지 않을 것, 백악관하고 의회하고 지금 서로 내 탓 아니라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그거 듣고 분노하는 거죠. 이거 왜 미리 대응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안 해주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뽑혔어요. 알려진 재앙이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였는데 늑장 대응했다,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토요일 자정 8월 1일자로 이제 전국적인 퇴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서 분노, 좌절감 고조. 한 민주당 의원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집에서 쫓겨난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서 지금 캠핑까지 하고 있다. 야 진짜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면 이제 투자 얘기랑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도 너무 느끼시겠지만 양극화 지금 심해지고 있잖아요. 저도 미국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뉴욕 한복판에도 노숙자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도심지에도 지하철역 근처에도. 오히려 한국이 더 노숙자분들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양극화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 이런 선진국들이. 지금도 보시면 미국도 뭐 전 세계 난리죠. 집값 폭등하고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길거리에 퇴거 조치, 유예 조치 끝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이분들이 나가는 순간, 주거지가 없어지는 순간 신용도 떨어져서 대출도 안 나오고 그 순간 모든 혜택들이 사라진대요. 고금리로 해야 되고 뭐 복지 혜택 축소되고 거기다가 지금 기껏 델타 바이러스 변이 확산되고 있는 거 지금 조심스러운데 그 세입자분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보호소 이런 데 가야 된대요. 거기 다 모여들면 바이러스 확산, 감염 이런 것들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측 불가다. 지금 문제가 많다. 이래서 정치권에서 이걸 방관했다. 이런 비판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채팅창에서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름에 미국인들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대요. 봤더니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인들의 이동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인들 지금 도심지에서 이렇게 막 가는 거 보이시죠? 그림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빌딩 숲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설문 및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깐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동산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번 리포트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도 도시를 떠나서 교외, 시골 마을, 작은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또 특히 젊은 미국인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끌고 나가고 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참 고난의 행군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리포트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왜 옮기냐, 왜 지금 이사가 왜 옮겨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1등이 집값입니다. 뭐 전 연령대 구분 없이 집값이 비싸서요 라고 답한 게 3분의 1, 30%. 사실 두 번째도
가족과 함께 지내려고 했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예전 같았으면 집값이 싸고 이러면 다 떨어져서 살 수도 있었는데 집값이 비싸니까 독립하던 거 다 들어와서 살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그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집값의 영향 아닌가. 생계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뭐 한국도 최근에 이번 주에 이 기사 보셨어요? 지금 탈서울하고 있대요. 한국도 타이반 서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결국은 주택, 가족, 주거 같은 문제로 10만 명 넘게 올해도 이제 지금 탈서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보시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게 될까? 두 가지 큰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결국에는 비싼 거주비 때문에라도 원격이나 재택근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원격 재택근무에 대해서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설문조사 해보고 현상을 계속 보니까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도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반짝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 기관의 주장입니다. 결국 비싼 거주비가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도로 그렇죠. 원격 근무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보세요. 뭐 미국으로 치면 뉴욕이잖아요. 뉴욕에서 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월세도 올라가고 지금 쫓겨나게 생겼고 근처에 집은 당연히 살 수도 없고 밀려나면은 뭐 출퇴근만 몇 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원격 근무하고 최대한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고 이 회사들도 그런 걸 강요할 수 없이 그럼 재택근무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술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화상회의, 줌, 뭐 유튜브, 구글 미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구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신가요? 이 핵심지에 지금 우리 근처에 월세 내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밀려나면서 이 현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씁쓸하지만 또 투자랑 연결시켜보면 이쪽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현상 때문에 이사, 이주 그 자체로 인한 수혜는 몇 년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인테리어, 집 매매, 해당 지역 리츠 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도 지금 결국은 제가 여기 핵심지에 있다가 이사 가서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긴 뉴욕인데 뉴욕이 아닌 외곽에서 나가서 이제 인테리어, 집 매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들고 있는 리츠 등도 수혜를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큰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저는 이 부분도 인상 깊었는데요. 소위 K자형 양극화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이런 위기 이후에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고 좀 슬픈 얘기지만 부유층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도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 땅값도 비싸고 부동산 월세도 비싼데 사무실 부동산 비용 절감할 수 있잖아요. 잘 됐다. 이참에 그냥 원격 근무 시키자. 재택 근무 시키자. 그리고 이게 좀 특이했는데 이제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보장되면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 서울에 근처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만 뽑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기 멀리 다른 데 있는 분들이라도 뽑을 수 있는 거죠. 넓은 지역의 우수 인재 확보 가능. 이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원격 근무 관련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 보면서 고민할 필요 없이 1등은 역시 마소가 아닌가.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커지면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리스트가 제가 정리해본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길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마음 편하게 할 거면 역시 마소가 좋은 것 같고,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사 현상, 외곽으로 밀려나고 이사 다니고 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 기관에서 내놨는데요. 그러면 뭐가 수혜를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밀려나고 그 외곽에 집도 사고 오래된 집이면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서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셀프 인테리어, 이게 이제 코로나로도 수혜를 봤었는데 이 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도 역시 뜨지 않냐. 근데 한국도 지금 인테리어 부르는 게 값이래요. 지금 한국도 주택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부르는 게 값이래요. 싼 인테리어는 하지도 않는데요. 얼마 이상 아니면 그냥 바쁘다고 안 한대요. 그 정도로 지금 인테리어 붐이고, 이게 소득이 높아지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결국 길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코로나 오기 전에도 홈디포, 로우스 같은 기업은 가구 이런 쪽은 워낙 유망했던 분야니까 계속해서
클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건설 건축, 채택창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죠. 미국도 결국은 건설 건축주 관련해서 좋은데 개별 주식은 좀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저 같으면은 건설 건축 ETF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당장 밥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인테리어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소득이 많이 늘어나시고 집의 중요성을 또 알고 하면서 막 되게 집 꾸미기 열풍도 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기화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단기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저는 이제 이게 좀 독특해서 기억이 나는데 요번 주에 나온 일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자형이라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은 서울에서 사람들이 경기도로 다 빠져나가니까 서울 집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슬프지만 잘 사는 사람은 더 돈 많이 들고 핵심지로 몰린다. 이번에 미국 핵심지 고급 오피스 싹 다 들고 있는 1등 리츠인 보스턴 프로퍼티즈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말을 했어요. 지금 원격 근무 때문에 이런 핵심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부자들 너무 얕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돈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일반 우리 서민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CEO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많고 돈 더 벌어서 이번 돈 풀기의 수혜를 보고 더 핵심지에 돈 싸들고 와서 이런 빌딩에 들어와서 월세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 인터뷰가 뭐라 그랬냐면요. A급 회사일수록 A급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좋은 빌딩에 욕심을 낸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 예를 들면은 그런 회사들이 더 좋은 인재 유치하려면 더 좋은 환경의 사무실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회사들은 노른자 땅을 먹는다. 비싸도 산다. 약간 굳이 비유하자면 뉴욕으로 더 온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주가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의 주가는 회복 못했어요. 보이시죠? 주가 폭락하고 스물스물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향후에도 실적 잘 나올 거다. 자신감을 표명했고요. 더 대단한 게 사실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뭐 뉴욕 오피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잘 모르면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야, 배당도 코로나 이후에 끊지 않았습니다. 보이시죠? 그거 기억나세요? 작년에 코로나 한창 때 뭐 뉴욕 월가 이런 데 건물 공실 난다 이랬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공실이 날 수 있네, 비네, 큰일 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끄떡없다. 배당도 깎은 적이 없고 공실률도 살짝 잠깐 늘었는데 다시 쭉쭉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딱 그 상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뉴욕은 건재하다. 부자들의 그 노른자 땅 사랑은 더욱 건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들. 저는 꼭 궁금하면 다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뉴욕에 있는 빌딩들 있죠. A급 빌딩들. 진짜 비싼 거. 그런 것들 막 몇십 개를 갖고 있습니다. 몇십 개. 아, 보면서 눈호강했어요. 순간적으로. 와, 그럼 요 주식을 사면은 저도 요 빌딩의 그 벽돌 타워 하나 어디 가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는데 배당은 궁금해 하실까봐 가져왔는데 한 3.3%? 예, 요 정도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3% 미만이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는 한 3%. 배당도 괜찮죠, 여러분들. 야, 그래, 부자들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추천하기보다는 이걸 보면은 미국의 핵심지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침 누가 정리해 주셔가지고 기사도 나왔던데 보시면 오피스, 보스턴 프로퍼티즈 조그맣게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미국 최대 규모 오피스 리츠다. 보스턴, 뉴욕 등의 업무용 시설 196개. 엄청나게 큰 아까 보여드린 그런 삐까번쩍한 빌딩들을 가지고 있는 리츠입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있고 아까 누가 말씀하시던데 리얼티인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우량 부동산에 사가지고 상업용 상가 같은 거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편의점도 주고 영화관도 주고 리얼티 인컴은 월배당이.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오피스 리츠도 잘 골라야 되는 게 핵심지 오피스는 살아남았는데 막 이렇게 어설픈 오피스는 다 공실 나고 망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1급지 A급 오피스 가진 보스턴 프로퍼티는 건재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리츠 투자할 때 어느 쪽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지 보고 판단해야겠죠.